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우리 복지국 관련 토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순서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3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69명으로 현재 6명이 결혼 상태입니다.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6,324억 원으로 시 예산의 33.76%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43,300명, 차상위 수급자는 9,999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 22만 3,37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900억 3,2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39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통해 평택시 특성에 맞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보장조사, 정책 분석 및 간담회를 통해 전략사업과 우선사업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보고서 집필, 주민공청회, 최종 보고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건 심의 후에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평택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평택 복지 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평택시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훈수당 확대 지급을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명절 위로금, 고령 참전 유공자 위로금 등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남아공 6.25 참전 기념식 등 보훈 선양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웃살핌 행복 더함, 경찰서 협업, 위기가구 공동 대응팀 운영 등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부살핌 서비스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퇴원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한시적 기준 완화로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정책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제3기 평택시 청년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7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포용적 복지 안전망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9,454세대 43,300명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급여 753세대를 포함 총 3,903세대를 신규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 및 신규 수급자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특히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아침을 여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평택지역 자활센터에서 수행 중인 민간 위탁 자활근로와 시 직접 시행 자활근로를 포함하여 총 36개 사업단 413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중에 자립지원 및 자활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 종료 아동 등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을 통해 위드 청년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개소할 예정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하고도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노인 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125억의 예산으로 3,375명의 어르신들에게 57개 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 및 재능을 활용한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인구 및 사회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611개소에 회원 수는 22,949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급식비, 냉난방비, 양국비,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 수당으로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안전사고 보험료, 경로당 매입 임차 설치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로 만족도 높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추모관 신축 공사입니다.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재래단, 유족 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제2추모관 완공 전에 시설 만장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추모관 내에도 추가 안치단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공공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동료 상담과 자조 모임 등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6개의 여성 권익시설을 운영하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 지역 가족센터 분관 및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65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23.5%이며 전년도 대비 약 3.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추가 5개소 개원을 목표로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총 70개소까지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정 과제인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공보육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육 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397개소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 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5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계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과 아울러 평택형 지원 8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4개소를 하반기까지 추가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여아 전용 쉼터 1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평택시가 지역사회 인식에 깊숙이 자리 잡힌 진정한 의미의 아동 친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아동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및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선공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아가 36개월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 학대 조사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 판단 응급 조치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 등 권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한 민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아동 학대 전담 무료 기관을 지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택경찰서와 아동보호 공동대응팀을 구성 주 2회 운영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자
기존 북부 사무소와 남부 사무소에 이어 올해 3월 서부 복지타운 내 드림스타트 서부 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권역별 지역 사무소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동 중심의 욕구와 가구 여건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지역 자원 발굴로 촘촘한 연계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연령별, 소외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준에 맞추어 온라인 및 대면 학습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언짢아 배움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3기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정기 프로그램을 올해 5월 제2개강시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격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교육장 확장 이전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중입니다. 2022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고 배달의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 및 정보 문화 중심을 담당할 고덕중앙도서관은 고덕 한박산공원 내에 예상 사업비 500억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8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의뢰를 하고 2023년에 건축기획 영역 및 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 설계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팽성 지역의 교육 문화 거점이자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3월부터 건축기획 영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 설계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은 최근 인구 유입이 급증한 모산 영신 지구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자 가족 친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진 매입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7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 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평택 사업은 36여 개 협력학교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책 읽기를 즐기는 사업으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독서운동 북스타트 사업은 관내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매년 출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와 도서관 이용 가이드를 배부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도서관 이용 습관이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 조기 독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8쪽 독서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입니다. 동네 서점과 청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년 독서 문화 축제와 기획 전시 등 시민 협치 기반의 청년 책당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문화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9쪽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이 도서관을 통해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와 공연, 전시 등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정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급변하는 첨단 기술사회 적응을 위한 디지털 문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 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달의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평택시 문화 콘텐츠 창작 및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평택의 문화 콘텐츠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택 마을인물 백과사전을 지역민과 함께 추진하여 2015년부터 총 7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문화 콘텐츠를 구축 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42쪽 도서관 중심 민관 상생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민들 누구나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 대학 도서관 및 병영 도서관, 성인 자원봉사단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작은 도서관 44개소를 대상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도서관이 지역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3쪽 공간 혁신을 통한 정보 서비스 변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작가와 인물 코너를 운영하고 임산부 맞춤형 책 배달, 점자책 제작, 비이용자 이용 유도를 위한 리트러시 기획 등 지역 특화 서비스와 정보 적폐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44페이지부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5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업무 보고니까 업무 보고 취지에 맞게 업무 청취하는 위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국가보험 대상자가 총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4,400여 분 계십니다. 4,400여 분요. 네. 그리고 우리 보훈하고 안보단체 그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안보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 거죠? 안보단체는 제한군인에 있습니다. 제한군인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보훈 쪽에. 그 보훈하고 안보단체하고 암캐도 일반 그 지원금이 약간 틀리거나 하겠죠. 아무래도 특성이 약간 틀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훈하고 안보에 대한 그 차이점을 지원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일단 보훈은 각종 이제 보훈 단체 관련 지원법이 있어서 그 지원법에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지만 안보 단체는 이제 제한군인에 해서 이제 그 남성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국가유공자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 단체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약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듣고 싶은 얘기 제대로 말씀해 주셨네. 보훈하고 안보에 대해서 약간 좀 구별하는데 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차량이 지금 보훈단체 차량이 뭐 지원돼 가고 있는 게 현재는 없는 거야. 이번에 신규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7대 총 7대. 네, 7대 있습니다. 기존에 5대가 있었고 올해 신규로 추가로 2대 구입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그 두 대가 뭐 카니발로 구입을 할 예정이신가? 스타리아라고 9인승 2대 구입했습니다. 4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분들이 약간 보훈 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차량이 좀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그냥 일반 차량으로 구입을 하는 현재까지는 뭐 특수 차량 요구하시는 건 없고 아직까지 이제 연령대들이 아직까지 괜찮으시기 때문에 이제 직접 운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장 이거 차량 운영 지원비도 상당하겠는데요? 이거 한 년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 차량 운영 지원비? 1년에 총 운영비가 800만 원입니다. 차량 운영비만. 네. 유리비 다 포함하고 수리비 다 포함했어요? 차량들이 최근에 구입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유지비에 그 유류비 외에는 뭐 많이 보험은 안 어떻게 들어가고. 되는 거예요? 네? 보험. 보험도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차량이 총 만약에 신규차 2개 구입하면 7대가 된다 그랬나? 7대입니다. 5대 플러스 2대에서 7대고 차량 운행 지원비가 총 4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 이제 예. 보험료만 해도 예. 차량 한 대씩만 따도 그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보험료까지 이거 우리 차량 지원은 보험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유리비도 다 지원해주고 그럼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아무쪼록 이 보훈 쪽에 또 우리 안보 쪽에는 어느 단체보다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혜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분명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특히 보훈하고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그 내용 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명예수당 이제 4,400분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5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 2배로 올려서 10만 원 드리려고 지금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한번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그 자활 근로 사업이 지금 뭐 신규로 좀 뭐 올해 뭐 계획이 있거나 올해 새로 추진한 사업이 좀 있습니까? 자활 사업 말씀하시는 거. 네네. 예. 제로 웨이스트. 저희들 하반기에 네. 그 신규 사업으로 위드 청년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뭐 리필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회적 기업인 아로마티카라는 기업하고 협업해서 금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제로 웨스트 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보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제로 웨이스트 말 그대로 이거 쓰레기를 제로하자는 네.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그 쓰레기를 조금 줄이자. 그래서 이제 청년 계층하고 같이 함께 청년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층으로 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고독에 저희가 이제 사업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물품을 취급하는 이제 종류는 그 이제 일회용품이 아닌 이제 그 고객께서 매장을 방문하시면 그 리필 제품은 이제 용기를 가져오면 용기에 담겨져 있는 그 단위대로 구입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게 뭐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천연 제품으로 해서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뭐 과장님이신가? 팀장입니다. 그래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 정말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자활사업의 그 참여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 사업을 좀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활사업의 성공률은 좀 어디 좀 좋습니까? 이제 자활 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그 자립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탈수급하는 분들에 대한 뭐 건강상의 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처해진 상황이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량을 좀 강화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는 그런 역할이지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적으로 뭐 이렇게 생활에 도움될 수 있고 본인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조금 부족을 한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다 좀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 장애니까 여기에는 업무 보고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북부노인 복지관 건립은 어떻게 뭐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동안 좀 궁금했었던 게 네. 그 복지관 내 순수 노인 복지관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재단이 들어오거나 뭐 기타 뭐 청소년재단 그런 게 그냥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 그냥 노인 복지관만 건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부지는 지금 그 청소년 시설하고 저희 노인복지관 건물하고 또 어린이집 이 세 개 시설로 아마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노인복지관에는 그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노인대학 그리고 일자리 센터. 노인 그 일자리 그 시니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이런 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그 북부노인 복지관 시설을 건립할 때 가장 어르신들이 기대했던 게 우리 노인 복지관에 대한 그 그러니까 전용 그거로 하는 줄 알고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재단과 좀 혼합되지 않는 거로 좀 되게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전 뭐 노인 복지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재단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또 함께 공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별도로 저희 그 노인복지관 건물은 별도로 건물을 하는 별도로 단독 건물로 건립이 지으신 예, 거고. 단독 건물로 건립이 되는데 부지가 이제 조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그 부지에 네.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지 면적이 따로따로 건물이 들어선다는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예. 한 건물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뭐 그것도 빨리 좀 들어와서 노인들의 좀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남은 생에 좀 많은 도움이 받고 또 좀 삶의 질의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지관 건물이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전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입니다. 오늘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이야 많은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7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함께하는 희망복지에서 취약계층과 접촉이 빈번한 인적 자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인적 자원은 기존 봉사단체로 돼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상시 발굴을 하시는 건지. 읍면동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일반 뭐 사회복지단체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봉사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단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근데 뭐 위촉 기간은 활동 기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2년 단위로 저희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고요. 뭐 연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요새 봉사가 옛날만큼 많이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하셔갖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외에 대해서 좀 많은 대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보 살핌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제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1년에 166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인 가구가 중장년층 합해서 평택시에 한 11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층을 제외하면 이것도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인데 혹시 인원 발굴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좀 더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중장년층, 그러니까 노인층이나 청년층은 요 대상에서 사실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에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 계획이 이제 200명까지 계획이었는데 현재 저희한테 추천 의뢰가 들어와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166명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15조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로당의 지원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신규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모든 재반 비용이 모든 비용을 다 지원을 해드리나요? 그 전기세 이런 거 말고 뭐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재반 비용이 다 여기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급식비나 냉난방비 그리고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그 아파트 같은 데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뭐 동대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조금 있는가 봐요. 근데 자연불합 경로당을 저희 아시는 분이 한 경로당을 하시고 싶어서 추진을 하시는데 관리비 쪽으로 행정복지타운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한 3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10만 원, 회장님께서 10만 원을 내셔도 10만 원이 부족하다. 자연불악은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이런 걸 면에서 일반 뭐 아파트 그런 데보다도 자연불악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뭐 관찰이나 아니면 또 배려가 있으면 어떨까 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그 경로당 운영비는 그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입니다. 우선 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대 효과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 공감은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제 사회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사회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 복지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1,800 케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의견이랑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단이 25개 읍면동을 다 방문을 해서 뭐 협의체 위원분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이랑 관계 공무원들이랑 모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수립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청회도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지금 공청회 부분이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아서 위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8월로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의견 청취 같은 경우는 올해 몇 번 정도를 하셨는지요? 의견 청취는 일단 읍면동별로 이제 각 1회씩 해서 25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 기관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의견 청취를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분과별로 이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들 가지고 뭐 우선순위 사업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의견 청취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지역사회 보장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안건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그 전략사업 향후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우선순위는 이제 영역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영역은 이제 뭐 돌봄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문화 여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거는 먼저 해야 되겠다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은 지금 그거는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지금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뭐 이제 뭐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역 주민 돌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요양기관 뭐 요양협의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돌봄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업 금액도 좀 늘어나나요?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그렇겠죠? 대상자에 따라서. 예, 일단은 이게 뭐 사실 시 재정 여건하고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산 상황이라든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립단이랑 관련 부서랑 계속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이제 우리 이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거는 제 의견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하신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행복하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어떤 기대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을 하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이 인정해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예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문구에 이분들의 그 뜻을 기린다 그러면 이분들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 행복한 삶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집행부에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원돼야 되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이제 그 해주신 것 중에서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선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아까 이관 의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저 또한 공감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가끔 만나 뵈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들이 조금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김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적 자원이라는 것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면 봉사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항상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이 계속 받고요. 추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추천 받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열린 사고로 갖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계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내부에서 일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인력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복지가 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인력이 조금 충원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복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정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청년 쉼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 쉼표는 저희가 그 평택동에 이제 신평동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여인수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되겠고 평택대학교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뭐 댄스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 공간, 그리고 이제 뭐 공유 오피스라든지 뭐 스터디 그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라든지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탁받은 데서는 이제 그 안에서 뭐 동아리 청년들이 동아리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마음적으로 이제 그 약간의 그 뭐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뭐 상담도 해주고 이제 치료도 해주는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이나 뭐 창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이제 개관은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운영은 사실 어려웠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 대관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올 4월, 5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그 위탁을 받은 평택대학교에다가 1년 그 금액을 다 지불을 했겠네요. 운영이 안 돼도.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중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가 올해랑 똑같지는 않고요. 예, 올해 절반 수준으로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코로나 때 이런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비나 이런 걸 주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거는 거의 다 반납들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청소년 문화교류가 좀 눈이 가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청소년 문화교류 같은 경우에 지금 한미교류재단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연계돼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청년 네트워크가 저희가 이제 27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그 글로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미군이라든지 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신장동하고 이제 안정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이제 그 안에서 뭐 영어를 이제 배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 부분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취창업 멘토, 멘티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취업된 사례가 몇 건이 발생이 되는지, 창업을 한 케이스는 어떤 부류의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쪽을 보시면 포용적 복지 안전망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굉장히 좋은 말이죠. 빈곤 사각지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등 가구 단위 차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민 참여 활동이 이제 그 가능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 금액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참여율이 좀 어떤가요?
의원님 이거 말씀하신 건 그 밑에 100만 원 차등이라는 건요. 네네. 저소득층에 한해서 네네. 이번에 그 한시 생활 지원 자금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상시가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비로 100% 71억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이제 지원 이번에 이제 지금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항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특별하게 내려온 기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국비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이제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인 장애인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높은 만족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자, 여기에서 자, 만족도 높은 경로당이라는 이 만족도는 어디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실질적인 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시설이나 급식비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심에 있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금액도 올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된다 한들 충분히 만족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의견들, 건의들 계속 듣고 있고 노인회를 통해서 듣고 있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거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아마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공감은 하실 게 노인정에 가면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노인정 하면 저희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노인 장애인과장님. 일단 그 경로당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경로당을 그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여서 2년 가까이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었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경로당, 노인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식사하시는 거하고 식사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모여서 이제 얘기 나누시는 거.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뭐 재미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만약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경로당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직업적으로 그 자리에 이제 뭐 2년 내지 뭐 1년, 3년에 와서 계시긴 하지만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집에 계신 것보다는 경로당 오는 게 좋으셔야지만 이런 시설 투자를 해준 거에 보람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입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장애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 만족도 높은이라는 이 단어를 자체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담스럽시겠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21쪽 보면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다문화. 저희들이 정책이 참 많죠. 왜냐면 이주민들도 많고 지금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라는 더불어라는 개념에서 있어 어떤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외국인 주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가족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이 분명히 다른 거는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가족 안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 가족이 좀 들어가서 다음에는 조금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획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리 상담소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1년에 심리 상담을 찾는 인원수가 보통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게 파악이 돼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건지 아니면 기대 이하에 미쳐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평택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래도 좀 많죠. 65개소가 있습니다. 네네. 자, 국공립 어린이집에 세워진 취지가 뭡니까? 아무래도 공보육을 하게 되면 네. 보호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안정감이 있고 또 이제 재원인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운영 여건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도 훨씬 질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추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권리와 의무가 다 따르는 겁니다. 여기 대표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죠? 원장님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아니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시설장? 대표자?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의무들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이들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 통합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요. 13개소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문을 한 케이스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국공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모두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6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5개소에서 13개소면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는 피해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대상자들이 오지 않아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공립이 생긴 거고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우선순위로 편안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국공립의 취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 23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가 하나 빠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빠진 거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원장님들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장님들은 근로자예요, 자영업자예요? 원장님 국공립이 아니요, 이거는 민간. 개별이요? 네네. 그러면 사용자. 네. 네. 그럼 이분들은 월급을 가져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월급이 책정이 돼 있죠. 월급에 자체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네네.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학부모 입장, 교사 입장,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게 있는데 주체가 되고는 원장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을 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뭐 예산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소속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 원장님들이 쉬십니까?
저는 안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행복하고 자기가 일할 맛이 나야지 관계 형성이 저는 원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빼놓지 않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국공립에서 빠졌는데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제 지명이 되면 근무 그 기간이 몇 년으로 명시되어 있죠?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에서 네. 한번 위탁 위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보통 원장님들이 10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타 시군구도 제가 좀 사례를 봤는데, 자,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근무 일수가 4년입니다. 연임 가능하면 한 번 연임을 하는데 전 연임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4년이고, 자, 교사는 5년 근무에 최대 본인이 원하면 2년 더해서 7년을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10년입니다. 왜 10년까지 기한을 주셨어요? 19년 이전에는 그냥 5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이라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19년부터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재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이 원이 제대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재위탁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고, 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5년 기간 동안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그냥 공개 경쟁 모집으로 재위탁하지 않고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이게 19년도에 마련이 된 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재위탁 단계인 거고요. 예. 저 5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보통 한번 그 보직을 받으시면 몇 년 계십니까? 네. 왜 자리를 옮기시는 거죠? 글쎄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승진하고 이렇게 빠져나가시고 하시면은 그 빈자리를 메꾸다 보면은 이게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 안 하신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뒤에 안 하신 부분은. 자,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년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봐야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국공립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동복지과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이 아동은 발달장애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진행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잠깐 아동복지과는 이따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수가 지금 질의가 아니에요. 네, 네네. 예. 여성 보육과까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23쪽까지 질의해 네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